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과일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하고 윌버트 암 연구소에서는 유방암 4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30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식물성 식단을 줬을 때 8주 이후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정상화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해결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환자 전체 체력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들이 섭취했던 식물성 식단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한 과일, 채소, 통곡식,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체력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화가 되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물 입장에서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호 물질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 세포들을 돕는 굉장히 이로운 영양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실질적으로도 이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데 작용을 합니다. 아토피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에게 이 퀘르세틴이라는 영양소와 이 사과 섭취를 늘렸을 때 굉장히 많은 염증이 줄고 가려움증이나 고통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있고요. 토마토에 라이코펜도 있고 블루베리에 보라색 성분들인 이런 안토시아닌, 딸기에 피세틴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도 막고 혈관 신생도 막으면서 면역세포에는 굉장한 활력을 주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성분들은 몸에 있는 독소로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또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만 중화가 돼도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도 손상이 되고 DNA도 손상이 되고 암세포의 발현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음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연구를 하다 보면 동물성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식습관을 이제 채식으로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알려진 분으로는 이제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인 존 맥두걸 센터라는 병원도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채식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미국의 이제 주 음식이 고기와 빵 위주의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동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풍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의대를 진학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신 거죠. 대부분의 이제 의학 과정, 학사 과정 안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보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질병 위주의 모든 과목들이 또 수술법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공부 과정이 없습니다. 존 맥두걸 선생님은 건강을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중풍에 걸렸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미국을 질병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질병이 많은 곳이잖아요. 음식에서 그 답을 찾았고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지나친 우유 섭취, 그리고 지나친 가공된 빵이나 가공식품, 가공음료 이런 것들을 끊고 자연의 산물인 이제 과일, 채소 그리고 탄수화물 고구마, 감자나 심지어 쌀도 가공을 덜 거친 형태로의 자연 중심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 코넬대 명예 교수님이란 분도 원래 수의사여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더 먹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까를 이제 연구를 하시던 중에 신기한 결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그 나라의 어린이가 더 많은 병에 걸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까지. 그래서 원인이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이분도 자연 식물식이라고 하는 과일, 채소, 녹말 음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채식에는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그 항암 성분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거나 또 암세포가 전이 되는 데 필요로 하는 혈관이 만들어진 혈관 신생을 또 막기도 합니다. 또 암세포가 또 계속 돌연변이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해결하는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세포들의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역시 파이토케미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잘 안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 8개국에 30만 명의 남성과 여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 채식하는 사람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15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한 바에 의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나 다양한 기타 질환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에서도 채식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암과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새롭게 암에 걸리는 90만 건의 이 암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35% 정도까지 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채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암이 많이 해결되는 공통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암연구기금에서도 역시 채식을 하게 되면 암을 예방한다라는 공통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약 400만 건의 암을 예방한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만큼은 에너지도 내고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사를 하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굉장히 소화도 편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완화되는 여러 좋은 증상들,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아침 식사 정도는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하루에 80g 이하로 줄여서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아주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 또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암 예방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무려 337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일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할 경우 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꼭 세포나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또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또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 대부분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를 통해서 항염력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콩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장질환 쪽도 많이 예방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를 통해서도 미국의 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미국인들과 대조적으로 중국 농촌 지역, 아시아 농촌 지역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심장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지혈증이 아주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이 수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이 굉장히 증가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으로 바꾸는 순간 이것은 고지혈증 약보다, 콜레스테롤 약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분들의 경우 2주 동안 채식 위주의 식사만 해도 과일, 채소를 좀만 먹어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 섭취를 줄이는 것, 또 신선한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심장 쪽의 질환,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을 막는 일이나 심근경색이나 심장 쪽의 이 질환들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심장 쪽, 혈관 쪽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식물 유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도 부족하고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만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도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니까 몸에 문제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채식을 콩류나 버섯류나 채소류, 과일류나 통곡식을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바디빌더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근육들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는 어떤 분의 경우는 이 된장을 먹으면 이 콩을 통해서도 그 된장이 들어있는 여러 유익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장내 미생물이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보다 오히려 과잉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성장 분열에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로 필요한 만큼 전환이 돼서 세포를 빠르게 잘 재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점막을 보면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려 5일 만에 위장 상피세포는 새롭게 바뀝니다.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위장 점막이 새롭게 5일 만에 새로 생기니까요. 새롭게 건강하게 분열을 해서 점막 기능에 문제가 있는 위염, 위궤양, 점막이 약한, 점막 건강에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계속 먹어서 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도 많고, 양배추의 그런 성분들을 즙 형태나 또는 농축 형태로만 드셔도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 점막이 늘 이렇게 좀 피가 나고 약한 분들은 양배추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과일을 한 7년 정도 계속 아침에 씹어서 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일을 씹어서 먹는 방법 외에도 좀 다양한 응용 방법이 좀 떠올랐어요. 그게 안전하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절대 즙을 내서 먹거나 과일만 갈아서 드시면 이 당분이 쪼개지면서 수분으로 바로 혈액으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아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착즙의 형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야 위험한 게 없지만요, 그걸 습관적으로 했을 때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떻게 좀 다채롭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을 때 과일과 채소, 물의 비율을 1:1:1로 과일의 당분을 3분의 1로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배합으로 채소를 섞게 되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 파이토케미컬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서 해독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하루에 13잔의 이 녹즙을 먹여서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사과, 당근, 케일, 샐러리, 양배추 이런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독소들을 빨리 빼내고 해독 장기인 간과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스무디로 제가 클렌징 스무디를 여러
이 배합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몸에서는 독소를 배출하는 장기, 간과 장이죠. 이 장기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결국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몸의 해독이죠. 해독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과일과 채소의 배합을 저는 스무디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스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착즙해서 먹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착즙을 하는 순간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는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암 환자처럼 하루에 7잔 이상 녹즙을 먹어야 될 때는 녹즙은 착즙해서 드셔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사람이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처럼 많이 먹는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식이섬유를 제거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의 비율을 1:1:1로 나눠서 스무디 형태로 다 드시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쉬운 예로 사과를 드실 때 사과와 당근, 사과와 양배추, 사과와 케일, 샐러리 이런 것들을 갈아서 드실 수가 있고, 바나나도 다른 과일을 가는 것보다는 바나나와 양배추, 바나나와 양상추, 또 바나나와 당도가 더 적은 아보카도 이런 과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할 점이 당분이 많은 것들끼리는 절대 갈지 않는다. 과일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채소를 같이 넣어서 당분을 희석시킨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는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뉴트리테리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뉴트리션이라는 게 영양이죠. 영양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양질의 영양소를 먹으면서 건강과 수명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질의 영양소는 뭘까? 우리가 영양하면 뭔가 단백질, 고단백 이런 걸 쉽게 떠올리고 꼭 고기를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 에너지는 좀 우리가 부족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이 영양소를 몸에서 잘 소화 흡수시켜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량 영양소들이 아주 채워지는 식단이 바로 뉴트리테리언 식단입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식물 중심의 식사인데요. 과일, 채소, 콩, 버섯, 양파, 견과류, 씨앗 이런 음식들을 전체 식사의 90%를 차지하는 식단, 그리고 나머지 10%는 동물성 식단을 구성하게 됐을 때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과일, 채소, 이런 씨앗류의 좋은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요즘 만성질환,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치매,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을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 됩니다. 이렇게 뉴트리테리언 식단을 하게 되면 사실 질병에 걸리기 어렵게 돼요.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혈액순환도 다 정상이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은 좋은 영양소가 함유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약 2,500명이 거주하는 굉장히 작은 파푸아뉴기니 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키타바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심장질환이 없는,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혈당, 혈압 다 정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우리가 늘 접하기 쉬운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감미료, 유제품, 기름, 설탕 이런 가공한 시리얼들, 알코올 이런 것들 전혀 먹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늘 정말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풍부한 뉴트리테리언 식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성해 보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G는 greens, 녹색 채소들을 의미하고요. 폭탄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B는 beans, 콩이고요. O는 onions, 양파입니다. B는 mushroom, 버섯이고요. 또 B는 베리류 과일을 뜻하고요. S는 seed, 씨앗입니다. G 폭탄 식사라고 조엘 펄먼 선생님이 이제 만든 음식 종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G는 녹색 채소이고요.
그 중에서도 암, 심혈관 질환, 건강, 수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십자화과 채소가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 케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청경채, 루꼴라라는 그런 채소, 갓이나 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 조절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질환 있죠. 이 호르몬에 의한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되고요. 또 다양한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서 건강에 십자가 채소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성들의 경우 십자가 채소를 먹는 여성들이 암 발생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남성들의 전립선 암은 46%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양배추 다 좋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양배추, 케일, 청경채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먹어주시면 좋죠. 얼만큼 먹어야 될까? 이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하루에 5번에서 9번까지도 이 과일, 채소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펄먼 박사님의 경우에는 3번에서 6번은 과일, 2번 정도는 십자가 채소를 먹어주면 하루에 8번 정도 과일, 채소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암에도 또 건강에도 좋은 식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 중에서도 이 십자가 채소, 바로 그린스, 이 좋은 지폭탄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빈스, 콩입니다. 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이죠. 동물성 단백질을 20%, 칼로리 20%를 급여한 쥐에서는 암이 발생했지만 이것을 식물성 단백질로만 바꿔줘도 암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실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초과해서 먹어도 암세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콩 안에 굉장히 좋은 이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 또 콩의 성분들, 또 저항성 전분들이 장내 세균의 먹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장 건강,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에 꼭 필요한 단세 지방산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콩, 지폭탄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어니언스, 양파입니다. 네, 양파는 또 케르세틴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항염, 항암, 항산화 음식으로 또 알고 있죠.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기화합물이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혈관을 만들죠. 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드셨을 때 위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M은 머쉬룸,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암 환자들에게 또 선물로도 가는 상황버섯, 명지버섯 이런 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면역 기능에 굉장히 탁월한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 기능에 탁월하다는 의미는 바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혈관 신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염증 물질이 많고 암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효과가 굉장히 많고 또 여성들의 경우 이 호르몬성 암, 유방암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해서 이 유방암을 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버섯을 10g 정도 매일 섭취를 했을 때 유방암 발병 비율을 무려 64%나 줄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버섯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 포함해서 느타리, 표고버섯, 영지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버섯들 늘 먹게 되면 DNA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암세포를 파괴하고 또 항염증,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스,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하면 우리 블루베리, 굉장히 유명한 과일이죠. 딸기, 산딸기, 블랙베리 포함해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이 베리류 과일의 특징은 일단 당분은 적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적고 또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문제, 염증 문제에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과일이 되고 또 유전자의 발현과 나쁜 유전자를 해독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막고 또 결국 암과 또 혈관 건강도 같이 돕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을 합니다.
특히 뇌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뇌세포들끼리의 신호의 전달을 굉장히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뇌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 노인들이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억력 그리고 이 학습력이 상승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은 분들은 이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이 베리류에 또 엘라그산이라는 이 성분이요, 종양 형성을 차단하는 그런 유전자를 복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암세포가 더 계속 성장하는 그런 복제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뻗어나가는 그런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혈당과 또 염증, 심장 건강, 또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로 인해서 베리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S씨드,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견과류에는요,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씨앗만의 성분들이 있죠. 이 성분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또 씨앗과 견과류 안에는 같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양한 항산화 성분, 미네랄, 그리고 아주 좋은 기름이 같이 있죠. 채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이 미량 영양소의 섭취를 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아이들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생성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 과체중 여성들에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이 아마씨를 7.5g을 먹게 했을 때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과체중 여성일수록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 씨앗은 아마씨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참깨나 들깨나 여러 다양한 또 견과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런 씨앗 종류를 많이 먹을수록 여성 건강 그리고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이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는 이미 100년 전에 암을 완치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에요. 바로 몸 전체에 독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 식사법을 통해서 완치를 해낸 겁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스 거슨이 접근한 이 하루 13잔의 녹즙이라는 이 방법은 무엇을 중점으로 했냐면 바로 해독입니다. 몸의 전체에 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 바로 독소 환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해독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 이것에 첫 번째 관심을 썼습니다. 그러면 해독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겠죠. 또 물만 마신다고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간과 장에 꼭 필요한 음식을, 영양을 공급해줘야 해독이 됩니다. 전 늘 강조드리는 게 해독은 영양이 들어와야 독이 제거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간과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바로 영양이 없습니다. 사과나 케일이나 양배추나 당근 이러한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은 하루에 13잔의 녹즙을 통해서 과일의 좋은 성분, 또 채소의 좋은 성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포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빼내고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의 결과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말기 암 환자들까지도 치료가 되는 그런 극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